한미 양국이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와 안보협의 회의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6.25 전쟁 당시 영하 40도의 강추위 속에서 10배가 넘는 중공군과 혈투를 벌였던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넋과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이 처음 거행됐습니다. 2명의 생존 영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육군 11사단 방공대대가 대공 전투 능력 배양을 위한 비호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초탄필중의 실력을 배양한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한미 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한국점 찬점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헌화를 마친 한민구 장관은 이번 48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한 장관은 특히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북한 내 고위급 인사의 탈북 등 북한의 상황을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사항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번 외교국방장관 회의, 이른바 2+2 회의에서 한반도 방위 공약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 또 다른 나라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점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를 어떻게 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지혜를 모으느냐 하는데 논의에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는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에 열립니다. 또 한미 안보협의 회의는 20일에 개최합니다. 북한이 올 들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미 외교 국방장관의 연쇄회담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올해 처음으로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선양광장.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원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6.25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한 전우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된 영상이 나오자 분위기는 한층 더 숙연해집니다. 6.25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미 해병 1사단은 영하 40도의 강추위 속에 10배가 넘는 중공군과 혈투를 벌였습니다. 피말리는 위기 상황,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공군 12개 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 철수작전까지 성공시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장진호 전투 영웅 예비역 미군 2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90살인 필립 셔틀러 씨와 84신 존 베슬리 씨. 백발이 성성한 백전 노장들은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묘사하며 동료 전우의 넋을 기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군의 우수성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You have accepted that vision and expanded these ideas to make Korea a beacon of freedom here in Asia. For this, I express my personal gratitude and indeed for that of my country and the entire free world. 박종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장도 추도사를 통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미군 장병은 7천여 명. 이들이 흘린 값진 피해 대가를 국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와 땅과 눈물의 바탕 위에 이룩한 자리로서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굳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산화한 푸른 눈의 장병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전투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11사단 방공대대가 대공 전투 능력 배양을 위한 비호 대공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무인조종 대공 사격 표적기인 GTT를 활용해 초탄 필중의 사격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고성의 한적한 해안. 낯선 비행 물체 출현과 함께 포탄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최대 사거리 8.8km에 달하는 30mm 자주대공포 비호가 목표물을 향해 사격한 겁니다. 육군 11사단 방공대대가 K-30 자주대공포 비호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입니다. 장병들은 적 소형 무인기 침투 시 대공 실탄 사격을 통해 실전적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특히 시속 280km로 비행하는 무선 조종 대공 표적기 GTT에 연결된 가로 3.5m, 세로 0.9m인 표적지를 3km 거리에서 사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동 사격과 유관 조준 사격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탄약 1,800여 발이 사용됐습니다. 부대는 전투 장비에 대한 신뢰감 형성과 중대장 사격 지휘, 소대장 사격 능력을 배양하는 데 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 방공대대는 이번 대공 사격을 통해 적 항공기 및 무인기 침투 시 즉각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만약 적 항공기가 침투한다면 반드시 격추하겠습니다. 항속거리 500km, 최대 시속 65km/h의 기동력을 가진 비호는 30mm 기관포 2문을 장착하고 있으며 분당 600발의 발사 속도를 가졌습니다. 11사단 방공대대는 오는 21일까지 K-30 비호와 함께 K-21 보병 전투 차량을 이용한 대공 실탄 사격 훈련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청년들의 교육과 병역 그리고 취업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유관기관들이 모여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청년 교육에서 병역 취업까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까지 관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실제 생애 주기에 따른 청년 취업의 현실적 문제와 한계를 모색하고 관련 정부 정책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과 입법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이 취업이라든지 전역 이후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는 국방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역에 대비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고요.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병역 이행과 경력 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군에서 맞춤형 교육 훈련과 자격증 취득 등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군에서 그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이 경력 단절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 이후에 그 분야로 바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에 유균의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장병들이 군 복무로 인해 학업과 취업 준비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타 기관과의 협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민간 분야에서 하는 노력 중에서 국방부와 군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의무 공부를 마친 병사들이 이런 국가의 그런 전직 지원 대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등 각 부처는 현재 운영 중인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해 실질적인 청년 취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군진의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말 그대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의학을 말합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18일부터 이틀간 군진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된 지카 바이러스와 에볼라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이혜인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육해공군 군의관들과 주한미군 의료진들까지 군 의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개최한 제47차 군진의학 학술대회는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와 함께 열렸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군진의학 3.0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군 감염병과 군진외상, 임상의학 등 총 7개 세션으로 나눠 다양하고 심층적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군진의학 연구를 활성화시켜서 군진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장병 건강 증진을 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다양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카 바이러스와 에볼라 등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 의료진의 특강이 마련돼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군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기나 폐렴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군의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아데노바이러스 형태가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크게 유행을 일으켰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 바이러스형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를 할 기초가 되고 군에서 문제가 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있어서는 A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군 특수화된 그런 다양한 전문적인 주제들을 포괄적이고 또 심도 깊게 다뤄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원격 진료 또 포함되어 있고 또 군 감염병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서 향후 저희 센터가 군내 감염 유입 차단이라든지 상호 조치라든지 또 원격 진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등에 대해서 어떤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은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1970년부터 매년 국내외 군 관련 의료 전문가들이 모이는 군진의학 학술대회.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연구 논의와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전투에서는 드론과 인공지능을 갖춘 무인 전투 로봇들이 전장을 활발하게 누빌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18일 2016 전투발전 세미나에서 미래 육군의 전투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미래 지상군의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교류를 통해 미래 전력을 창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 전력 창출의 핵심으로 무인 비행 체계와 군사 로봇의 전력화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무인 비행 체계 공격과 방어 체계 정립을 발표한 한국국방발전연구원 김태교 박사는 1000여 대 이상의 공격 무인기를 보유한 북한에 비해 우리 군은 정찰과 감시 위주로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 전자전과 공격이 가능한 차기 군단급 무인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차기 군단 무인기를 다양한 임무 수행에 가능한 무인 비행 체계로 개발해주기 바라고 신규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이우옥 연구원은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 무인 전투체계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래전이 무인 전투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봤을 때 지상 그리고 해상 무인 전투 체계와 같이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봤고요. 이어 조선대학교 김진태 교수는 무인 기술을 적용한 현용 전력 극대화 방안 발표에서 군사 선진국에서는 이미 무인 체계를 활용한 전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미래 전장 환경과 작전 수행 개념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한 무인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항시 존재하는 우리 군에게 무인 전투 체계 개발은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제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대처만 강구된다면은 사람이 갈 수 없고 위험한 지역에 우리 무인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김 박사는 인공지능을 갖춘 생체형 무인 로봇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생물체에다가 나노칩을 넣어가지고 곤충이라든가 동물에다가 이렇게 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생체 로봇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싹 들어갔다 나갔다 다 노출이 됩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나상웅 육군 교육사령관은 이날 논의된 연구 성과가 미래 육군의 전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정예 강군 육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사령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전투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예하 제2항공여단이 18일 15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부대는 2007년 11월부터 공중강습작전과 같은 각종 훈련과 의무 후송, 산불 진화 등의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하면서 15만 시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 예하부대인 603대대는 96년 4월부터 8만 시간, 605대대는 98년 10월 대대 창설 이후부터 7만 시간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제2항공여단은 육군 최대의 기동 헬기 여단으로 위험이 따르는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번 무사고 기록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대는 주기적인 현장 확인과 안전 저해 요소 식별 및 조치를 위한 토론회, 안전의식 고치 행사 등 항공 안전 활동이 정착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무사고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육군 6탄약창의 이름으로 함께 화음을 맞췄던 아군들이 육군과 경연대회에서 경쟁자로 만났습니다. 6탄약창의 합창 동아리인 탄약의 후예는 18일 비동아리 전우들과 육군과 경연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노력은 정중하고 씩씩하게! 장병 군인 정신 함양과 육군과 가창 붐 조성을 위해 열린 이날 경연대회에는 중대 경연대회를 통과한 8개의 소대가 참가해 칼 군무와 함께 육군가를 가창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소대별 참가곡은 육군가 단 한 곡으로 군가 본연의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부 개사나 임의 편곡을 금지했으며 오로지 육군가의 씩씩한 기상과 힘찬 가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장병들은 육군가 가창 실력은 물론 절도 있는 총검술과 제식을 더한 퍼포먼스로 군인의 기상을 마음껏 발휘하며 관객석에 자리한 동료들에게 젊음의 열기와 즐거움을 가득 선사했습니다.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대회 결과 소대장을 중심으로 우수한 팀워크와 절도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1탄약중대 1소대 팀에게 우승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육군가 가창 활성화와 육군가의 가사처럼 씩씩한 기상과 군인 정신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 부대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해 막중한 전군 탄약 지원 임무 완수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6탄약창의 합창 동아리 탄약의 후예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합창 단원처럼 한마음으로 인화단결해 막중한 탄약 지원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가진 동아리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우리나라를 지키느라 힘쓰시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과 지금도 부대에 있는 아버지가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토 방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몸 건강히 열심히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올여름에는 무난히 더웠는데도 그 더움을 무사히 이겨내고 국방 의무의 의미를 다해주신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생하시는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힘드시더라도 뒤에서 응원하는 국민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국군 장병님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졸업은 안에 군 간부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28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2016 국방 상호운영성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협동상호운영성 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오는 12월 2일까지 사관해 등대 제35호 원고 모집을 합니다. 현역과 예비역 해군 장교 대상이며 우편과 전화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전력분석 시험평가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인공제회가 오는 24일까지 재테크 성공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현역과 예비역 군인공제회 회원 대상이며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인공제회 대외협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1일까지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UCC와 웹툰, 대본의 3개 분야로 일반과 전문가 부문 대상이며 홈페이지로 응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군진의학 학술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연구 논의와 정보 공유의 장이 됐는데요.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